생각보다 풍절음이랑 주행 소음이 좀 발생하더라고요. 일단 두 가지 소음이 발생을 했는데, 안녕하세요. 여기는 애틀란타고요. 테슬라 모델 3 리뷰를 좀 간단히 해드리려고 24시간 동안 좀 차량을 빌려왔어요. 자, 일단은 화이트 모델이고요. 화이트 색상이고 스탠다드 플러스 모델, 그리고 2019년형입니다. 휠은 에어로 휠 달고 있고요. 케이스를 탈거하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보시면은 듀얼 모터가 아니기 때문에 레터링이 붙어있지 않는 모습이고요. 보시면 색상은 펄이 들어간 화이트입니다. 상당히 고급스러워요. 사실 도로에서 봤을 때는 고급스러움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차량을 받아보고 보니까 꽤나 고급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계약을 했고 기다리는 입장에서 그 일반인 고객의 입장에서 한번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외관은 이렇습니다. 자, 그럼 차에 타볼게요. 자, 일단 키는 이 차량 주인한테 이렇게 받았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여기 되면 이렇게 백밀러도 펴지면서 잠금이 해제됩니다. 자, 일단 짐을 좀 넣을게요. 뒷자리를 열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뒷좌석이 상당히 넓습니다. 사실 이 차체 크기를 소나타, 아반떼 이런 얘기가 많이 언급이 되는데요. 아반떼보다는 훨씬 넓은 내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는 블랙 인테리어 차량이고요. 한번 쓱 보여드릴게요. 자, 재밌는 게 이 차량 주인은 이 카본 작업을 했더라고요. 카본 작업을 실제 카본인지는 모르겠으나 스티커를 구입해서 직접 붙였다고 해요. 잘라서 붙인 것도 아니고 원래 이렇게 크기가 딱 재단돼서 나온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붙여놨는데 상당히 고급스럽게 잘 작업을 해놨습니다. 차가 나오면 이 작업도 좀 하면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손잡이 부분도 작업이 돼 있고 여기 아래 도어 트림까지 작업이 돼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나요? 예, 도어 트림까지 작업이 돼 있고, 그리고 페달도 작업을 한 것 같아요. 알루미늄 페달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네, 그 외에는 굉장히 훌륭합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럽다고 생각하는 글라스 루프도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져 있고, 뒷좌석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넓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넓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차를 픽업을 해서 여기까지 가져올 때 좀 익숙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회생제동 부분이었는데요. 이게 뒷좌석 혹은 동승자분들이 굉장히 멀미를 많이 느낀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운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생제동 표준으로 설정돼 있을 때도 생각보다 되게 어지럽더라고요. 미식미식거리고. 그래서 바로 주행 모드에서 회생제동 낮음으로 세팅을 했고요. 그리고 크립,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으면 차량이 천천히 움직입니다. 일반 내연기관 차량 뒤에 두면 자동으로 가잖아요. 네, 그 기능인 것 같아요. 이게 설정을 이렇게 안 해놓으면은 엑셀을 밟아야만 차량이 움직이는
상태가 되는데요. 이걸 해놓으니까 그래도 좀 일반적인 저희가 일상적으로 주행하는 내연기관 차량과 좀 유사한 느낌을 좀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립 활성화하고 회생제동을 낮음으로 세팅을 하고 운전을 하니까 괴리감이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초반에 차량을 인도받으시고 회생제동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낯설다 하시는 분들은 이 주행 모드에서 이렇게 바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차량은 FSD 완전 자율주행 기능은 빠져있는 차량으로 확인이 되고요. 오토파일럿 이따가 고속도로 진입해서 좀 보여드리겠고요. 자, 그럼 출발할게요. 자, 활성화 됐고요. 앞에 트럭이 하나 있는데 인식도 잘 하고요. 커브길도 굉장히 매끄럽게 잘 돌아 나갑니다.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당연하지만 제 발은 지금 편하게 아무것도 안 밟고 있고요. 이번에 예약하신 분들 대부분 화이트 색상을 선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 또한 처음에 화이트 색상을 했거든요. 근데 그저께 3일 전에 여기 미국에 도착해서 우연치 않게 화이트 색상이 지나가는 걸 고속도로에서 봤는데 그때 그 당시에 제 눈에 굉장히 안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바꿔야 되나, 색상을 바꿔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우연히 어떤 국립공원 가서 주차장에 서 있는 블루 색상을 봤어요. 그리고 뿅 가서 현재 블루 색상으로 좀 변경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어제 테슬라 매장 가서 전시되어 있는 블루 색상, 화이트 색상, 블랙 색상 다 봤는데요. 생각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블루 색상으로 계약을 할 것 같고 지금 디자인 편집해서 블루 색상으로 업데이트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오디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스탠다드 플러스의 오디오와 롱레인지 그리고 퍼포먼스의 오디오가 다른 건 알고 계실 거예요. 1000만원 정도의 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음향 전문가는 아니고 그냥 일반인 관점에서 봤을 때 소리가 어떤지를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스탠다드 플러스, 즉 음향 세팅이 정말 기본만 들어가 있는 건데요. 글쎄요, 이게 저는 괜찮았어요. 근데 다만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한 부분이 이 우퍼가 앞쪽에서는 확실히 느껴지는데 뒤쪽에서는 우퍼가 없는 것 같아요. 뒤쪽은 뭔가 밍밍한 소리, 그래서 뒤쪽에 앉아서 들으면 공간감이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부분은 좀 음향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평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일반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뒤쪽 좌석에 앉았을 때의 공간감보다 앞쪽에 앉았을 때 공간감이 훨씬 좋다는 거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뒤쪽에 뭔가 빠진 것 같아요. 프리미엄 오디오는 이 뒤쪽 공간감이 있다면에 아무래도 스탠다드 플러스에는 뭔가 프리미엄 오디오에서 빠진 것들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이제 차량 반납해야 되는 시간이 다가와서 충전을 하고 반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슈퍼차저에 있고요. 충전하는 중에 간략하게 좀 궁금해 하실 만한 것들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먼저 풍절음이랑 주행 소음 말씀드리면요, 아무래도 여기 미국이다 보니까 고속도로를 많이 탔는데 생각보다 풍절음이랑 주행 소음이 좀 발생하더라고요. 일단 두 가지 소음이 발생을 했는데, 첫 번째는 풍절음, 저희가 이렇게 알고 있는 풍절음은 시속 90에서 100km 이상 넘어가니까 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외국 포럼을 찾아보니까 풍절음 같은 경우는 고무 키트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 지붕의 고무 몰딩에서 풍절음이 주로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고무 키트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애프터마켓에서 구매를 하시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소음이 좀 발견이 됐어요. 주행하다 보니까 뭔가 다다다다다다
막 이런 소리가 나더라고요. 되게 작게. 근데 충분히 거슬릴 정도로 소리가 들렸고요. 이 부분은 제가 반납하면서 이 차 주인한테 한번 물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승차감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사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량이 승차감이 썩 좋지 않은 차량이라서 제가 제 주관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어쨌든 저는 전반적으로 만족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회생제동 표준으로 시작을 하니까 굉장히 꿀렁꿀렁하고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생제동을 낮음으로 세팅을 하고 하니까 좀 한결 낫더라고요. 그리고 좌석이 굉장히 푹신해요. 굉장히 푹신해서 굉장히 편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서스펜션은 굉장히 딱딱한 것 같아요. 딱딱한 것 같습니다. 미국 차 같지 않게 딱딱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오토파일럿, 가장 중요한 오토파일럿. 전 굉장히 잘 썼습니다. 이것 때문에 정말 테슬라를 사는 사람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편리했고요. 일단 고속도로에서만 썼어요. 시내에서 쓰기는 좀 아무래도 좀 리스크가 있더라고요. 돌발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고속도로에서만 쓰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오토파일럿을 하고 있을 때 특이사항으로는 오토파일럿으로 이제 주행을 하고 있을 때 핸들을 제 힘으로 좀 조작을 하면 풀려요. 깜빡이를 넣거나 제가 핸들을 돌리거나 하면 풀려요. 근데 오토파일럿은 풀리지만 기본적으로 크루즈 컨트롤은 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동 차선 유지만 풀린다고 보시면 돼요. 속도와 차간거리 유지하는 크루즈 컨트롤은 계속 활성화된다는 거. 이거를 맨 처음에 인지하지 못해서 조금 당황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부분 알고 인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완벽하지 않은 기술이라고도 느낀 게 고속도로에서도 돌발 변수가 많거든요. 이게 차선이 합쳐진다든지 차선이 나뉘어진다든지 여러 도로 사정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구현하지 못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외에 오토파일럿 관련한 리뷰는 유튜브에서도 많이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이 정도로 줄이겠고요. 자, 그리고 이 차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죠. 글라스 루프.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너무 내리쬐서 너무 덥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괜찮아요. 이게 열차단이 생각보다 잘 돼 있는 것 같고 천장으로부터 오는 열 때문에 덥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시승하는 차량이 썬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이드에서 들어오는 햇빛 때문에 좀 뜨겁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트렁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트렁크 열기가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트렁크가 그렇다고 무겁냐? 아니요, 트렁크가 무겁진 않은데 트렁크를 열 때 좀 무게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부분이 좀 불편했습니다. 전동 트렁크 다이를 좀 필수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이상이고요. 지금 슈퍼차저 80%까지 올라와서 이제 차를 다시 반납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의 관점에서 한번 한국에서 시승하기 전에 미국에서 시승을 해봤고요. 아직 실물을 보지 못하신 분이나 실물을 봤더라도 실제 시승을 하지 못한 분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리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